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너더 플레이스와 엔젤 오브 더 노스입니다. 어너더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요, 1997년도에 독일에 있는 컥스하벤에서 진행됐던 설치 작품인데요. 바닷가에 설치를 하는 앤서니 곰리의 분신들입니다. 이후에 노르웨이와 벨기에 해변까지 이렇게 작품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리버풀에 있는 크로스비 비치에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뒤에 있는 그 스컬프처는 그 100개 중에 72번째 스컬프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전체에서 정말로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넓은 비치를 전부 다 이 안소니 곰리의 작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아주 사방 이 어너더 플레이스라고 하는 작업은 리버풀에서는 올해 11월까지 밖에는 못 봅니다. 곧 아마 이게 철수해서 뉴욕으로 옮겨진다고 하네요. 뭐 아쉽긴 하지만 리버풀에서 끝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와서 이 작품을 직접 보게 된 게 저 자신은 너무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 어너더 플레이스는 리버풀에서 사실 잠깐 전시됐다가 종료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앤서니 곰리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2006년에 리버풀 비엔날레가 끝이 난 후에 종료가 되는 거였는데 의회에서 이 작품을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투표 같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앤서니 곰리가 런던에서 열차를 타고 리버풀에 가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결국 영구적으로 리버풀에서 이 작품을 크로스비 비치에 우리는 간직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박수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사실 이곳에 가서 이 작품을 보면서 진짜 이게 놀라운 작품이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약간 우리나라의 인천 같아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고 이렇게 막 물이 다 들어왔을 때는 앤서니 곰리의 이 모습, 마치 사람이 진짜 시커먼 자신의 모습이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모습이 돼요. 무시무시합니다. 앤서니 곰리가 자신의 작업을 직접 하는 과정들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자기 조수들이 몸에다가 이렇게 석고붕대나 이런 걸 해서 붙여서 몸에 이런 뭐라 그러나요? 몸을 뜨죠. 전체가 다 앤서니 곰리처럼 생겼어요. 한 190cm 정도 되는 되게 키가 크신 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앞뒤 어떤 형태들을 다 이렇게 붙여서 곰리의 모습대로 만듭니다. 실제로 어너더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72번째라고 적혀 있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100여 개의 앤서니 곰리의 주물로 만들어진 조각상이 그냥 띄엄띄엄 한 2-3km 반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되게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저는 갔었는데 진짜 바다에 100여 개의 사람이 바다 수평선을 보고 서 있는 거죠. 진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공공 예술을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시장이 아닌 어떤 공간이 어떤 환경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런 작업들로 그의 작품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갑니다.
네, 지금 천사의 눈물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건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시원하고요. 한동안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 정도 비는 맞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 오브 더 노스 앤서니 곰리의 작품을 보는 순간 뭐 이런 근심 걱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런 작가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2007년에 한길아트, 아까 전화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한길아트 사장님이신데, 98년도 정도에 이 작품이 게이츠헤드에 완성된 거를 TV로 저는 우연찮게 봤어요. 이걸 보고서 와, 저 작품을 보러 내가 꼭 영국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책을 쓸 때, 박홍규 오버그라운드 여행기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 이미 표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엔젤 오브 더 노스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이 그 이후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여운을 남겼어요. 영상으로 보시면 실제 되게 무시무시하죠. 한 날개 길이만 한 50m 되고 높이는 한 3-40m 정도 되는데 진짜 녹슨 그런 쇳덩어리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날에 우뚝 써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엔젤 오브 더 노스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엔젤 오브 더 노스는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자면 강원도 정선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탄광촌이 석탄이 나오지 않고 뉴캐슬에 있는 게이츠헤드라고 하는 동네를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든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이거를 위해서 영국의 뭐 예술위원회, 그 다음에 게이츠헤드의 뭐 시위원회, 그리고 뭐 앤소니 곰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단계는 뭐냐면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하게 한 50여 미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게이츠헤드가 아니라 뉴캐슬의 한 갤러리에서 실제 크기는 아니고 앤서니 곰리의 목업을 전시하는 걸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앤서니 곰리는 이 작품을 자신의 몸으로 본떠서 만들고, 이미 이전의 작품에 앤서니 곰리는 이런 엔젤 오브 더 노스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팔을 달아서가 아니라 날개를 더 거대하게 단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보듯이 이제 프레스들을 다 불러서 저녁에 앤서니 곰리가 뉴캐슬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곧 대형 작품으로 완성된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타진하게 되죠. 이미 작업 과정에서부터 영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의 어떤 미술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예를 들자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상, 이런 것들은 이미 19세기에서 20세기 때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조각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21세기 2000년을 내다보면서 이런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앤서니 곰리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것도 뭐 예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죠, 어떤 그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만든 작품이 조각화돼서 한 도시의 상징물이 된다는 게 좀 놀랍잖아요.
하여튼 이런 작업들을 중간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앤서니 곰리가 되게 참 재밌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은 예술가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좌측 우측에 있는 분들이 엔젤 오브 더 노스를 구조공학적으로 A1 도로 위에 만들게 될 그런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 그리고 시의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A1 지역이 도로 위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 심지어 날개가 50m잖아요. 날개가 50m인데 과연 이게 이곳에 잘 붙어 있을 것인가? 이것들부터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이제 구조공학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 건축가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뛰었던 미들스버러라고 하는 게이츠헤드 옆에 있는 동네에 제철소가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포항제철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다큐멘터리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이 거대한 작품을 트레일러에 실어서 한밤중에 게이츠헤드까지 옮길 때 정말 이 괴물 같은 거대한 조각상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들은 되게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날개와 몸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거대한 트레일러를 통해서 게이츠헤드에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 광경을 봤었으면 또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이 게이츠헤드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금도에서 제가 자라나는 어린이였다면 이 과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는 거대한 사건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이런 예술가의 한 작품과 그리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도 어찌 보면 크리에이터인 거죠. 그들이 사람들의 한 사고와 예술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변화시킨가를 보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공공예술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게이츠헤드 시의회에서 앤서니 곰리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에게 앤서니 곰리가 엔젤 오브 더 노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엔젤 오브 더 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세미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게이츠헤드에서는 이렇게 천사 만들기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천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앤서니 곰리의 엘리멘탈을 보고서 직접 한번 작업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요. 한 작가가 천사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만들었으니 그 사람의 작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는 어떤 건지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어린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도 만드는 수업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도 파악하게 되고 내가 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천사를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 천사 만들기 대회의 이 모습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앤서니 곰리처럼 천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공공예술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앤서니 곰리의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후에 이 작품을 보러 가게 되었고 결국 이 작품으로 인해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국의 한 세기를 준비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두 번째 책으로 쓰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어, 시를 쓰게 됐어요. 앤서니 곰리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그 과정에 되게 글을 많이 쓰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와, 이제 내일이면 뉴캐슬에 가서 게이츠헤드에 가서 엔젤 오브 더 노스를 보게 될 거다. 과연 느낌이 어떨까? 그런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승규입니다. 또 엔젤 오브 더 노스를 보러 한 번 더 갑니다. 얼마나 좋으면 또 가겠습니까? 엘든 스퀘어에 있는 버스 정장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진짜 이 버스에서 이 엔젤 오브 더 노스가 보이기 시작할 때의 그 충격이라는 건 엄청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엔젤 오브 더 노스와 앤서니 곰리에게 제가 이 작품을 보러 가는 여정에 대해서 남긴 제 글을 노래로 만든 거를 선사하려 해요. 이 노래는 2007년에 나온 저의 박홍규 오버그라운드 여행기 OST에 들어가 있는 엔젤 오브 더 노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곡을 만든 사람은 이준호 씨, 캐스커고요. 노래하신 분은 융진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저의 앤서니 곰리에 대한 찬사, 그리고 비금도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그의 작품 엔젤 오브 더 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꿈속의 회색 천사를 찾아 현기증 나도록 하늘을 날아서 북쪽으로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서 나를 보듬어줄 회색빛 천사님 외로운 출연을 기다려 내 머릿속 남긴 그대의 연만으로 나는 그대를 찾아갈게요. 북쪽 하늘을 따라 빛 초원들과
그대